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속 시원하게 저를 없는 집 며느리라고 무시하던 시댁 밟아주고 이혼했어요. 이혼 이야기가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맘속에 맺힌 응어리, 오늘로 다 풀어버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40대 가정주부예요. 남편과는 대학교에서 만났어요. 저는 당시 2학년이었고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한 남편이 저를 죽자사자 쫓아다녀서 3년간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 저희의 연애를 친정에서는 반가워하지 않으셨어요. 남편 집안은 건물이 몇 채 있는 부자였고 저는 식당을 하는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으니까요. 저희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희 친정어머니는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탈이 없다며 걱정하셨지만 저는 저 하나만 바라보는 남편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지요.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들 역시 저에게 참 친절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도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순전히 제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시댁에 인사를 간 날 우연히 부엌에서 시댁 식구들이 하는 대화를 듣게 된 거지요. 아마 제가 해온 이바지 음식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이런 걸 어떻게 먹냐며 시어머니가 짜증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모양 빠진다며 그냥 갖다 버리라고 그러시니 큰형님과 신우도 시어머니께 맞다며 없는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보는 눈이 낮은 것 같다고 옆에서 거들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못 들은 척 했어야 하는데 순간 고생해서 준비해 주신 친정어머니 생각이 나서 제가 부엌으로 뛰어들어간 거죠. 어머니가 던져놓으신 이바지 음식을 울며 주섬주섬 챙겼어요. 하지만 이건 단지 고생의 시작이었을 뿐이었어요. 결혼하자마자 분가에서 사시는 큰형님네와 달리 저희는 시부모님을 계속 모시고 살아야 했어요. 큰형님이 분가하신 이유는 큰형님은 피아노를 전공한 소위 예술가라서 정신적으로 예민하고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나요? 그에 비해 저는 평범한 대학을 나왔으니 당연히 시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아야 한다는 게 시댁 식구들이 말하는 저희가 같이 살아야 하는 이유였어요.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도 시댁 식구랑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신혼이었고 저도 며느리로서 예쁨 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군소리하지 않고 알겠다고 했지요. 그렇게 3년을 시부모님과 함께 지냈어요. 사실 말이 함께 지낸 거지. 저는 식모나 다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돈이 많으신 시부모님은 바깥 음식은 싫어하셨기 때문에 외식도 좋아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저는 삼시세끼를 다 직접 해내는 수밖에 없었지요. 게다가 남편이 하는 사업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서 저희는 매달 시어머니께 생활비를 받았어야 했어요. 그렇다 보니 시어머니도 제가 이렇게 하루 종일 부엌대기처럼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없는 친정과 못난 남편을 가진 제가 죄인이었지요. 그 남편이 시어머니의 아들인데도 말이지요. 게다가 매번 저한테 애도 못 낳는다고 어찌나 구박을 하시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몸이 고되고 정신적으로 힘든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한밤중에도 수시로 물 떠와라, 뭐 해와라 호출하시는 시부모님 때문에 저는 남편과 관계도 쉽게 가질 수 없었어요. 산부인과도 몇 번 가봤지만 그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아기도 가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만 답답한 노릇이었죠. 그러다 정말 열받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남편한테 파업 아닌 파업 선언을 하자 남편이 시어머니와 단판을 짓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우리도 분가를 시켜달라고 한 거지요. 분가를 하면 저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럼 임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당장에 저를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도대체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를 죽기 살기로 괴롭히기라도 했냐? 라고 하시며 고함을 막 치시더라고요.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가 이 나이 먹고 며느리 밥 몇 번 얻어먹었다고 며느리가 이렇게 시부모를 무시하고 시부모를 아주 망령난 노인네 취급을 하오. 라며 바닥에 주저앉아 생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하기 전에는 가족밖에 모르던 앤데
부모 알기를 하늘처럼 알떴는데 너를 만나서 저렇게 천지분간을 못하게 되었다면서. 이래서 수준이 맞는 집하고 사돈을 맺어야 한다는 둥, 배운 게 부족하니 저런다는 둥, 저에게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같은 대학에서 만났어요. 다만 결혼하고 저는 살림하느라 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했고 제 뒷바라지에 힘입어 남편은 대학원까지 졸업할 수 있었던 건데 이게 어떻게 배움의 차이가 되고 수준의 차이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 마냥 저와 시어머니 가운데에서 무슨 전봇대 기둥 마냥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답답한 인간, 이런 인간을 보고 내가 이 결혼을 했다니 라는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방으로 들어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방에 돌아와서 짐 싸는 저를 보고서야 애걸복걸 매달리더라고요. 어머니 본심이 그런 게 아니라면서, 그리고 노인네가 뭘 알겠냐면서 그냥 저더러 조금만 참으라고. 어머니도 속으로는 미안하실 거라는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3년 동안 볼 꼴 안 볼 꼴 다 본 저예요. 더 이상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사탕 발림에 넘어가기도 싫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이 고작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좀 더 버티면 자기가 어머니께 말해서 건물 하나 달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분가 얘기 가지고도 이 사단이 나는데 건물은 무슨, 저는 일말의 기대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이 집에 제가 더 있으면 임신은 고사하고 제명에 못 살겠더라고요. 그 길로 짐 싸서 친정으로 왔어요. 그동안은 친정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한 번도 시댁에서 당한 서름이나 굴욕 같은 거 말씀드린 적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이혼도 각오하고 온 친정이라 그동안 있었던 일 다 말씀드렸지요. 그러자 저희 부모님은 저를 안아주시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여기서 새 출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혼은 당장 하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그동안 고생한 게 얼만데 그 집 좋은 일만 시키고 이렇게 몸만 쫓겨나듯 이혼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언젠가 훗날을 도모하겠다는 마음도 있었지요. 그렇게 돌아온 친정에서 부모님을 도와 식당 일에 매진했어요. 어쨌든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도 모자랄 나이에 돌아온 친정이니 짐이 되기 싫어서 죽기 살기로 일했지요. 그렇게 일하다 보니 그동안 받은 상처, 고통도 금방 잊혀지는 것 같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부모님은 추어탕집을 하고 계셨는데 두 분이서 돈 아끼신다고 일하는 사람도 못 쓰고 하시다 보니 가게 문도 일찍 닫아야 되고 많이 팔지도 못하고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같이 하게 되니까 문도 오래 열고 그러다 보니 술손님도 받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매출도 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저희 가게에 회식을 오게 된 거지요. 저는 평소처럼 맛있고 양 많은 추어탕을 팔았을 뿐인데 며칠 뒤 저희 가게에 대한 글이 실렸더라고요. 어찌나 칭찬일색을 해주셨던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자 이번엔 지역 방송국 맛집 탐방 프로그램에서 취재를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게는 생각지도 못하게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나자 가게는 제법 규모도 커지고 자리도 잡아서 이제 슬슬 프랜차이즈 제안도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볼까 해서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그걸 시댁 식구들이 봤나 봐요. 사실 2년 동안 제가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지요. 남편에게는 이따금씩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화냈다 울었다 하는 남편의 애걸복걸이 전부였지만 마지막 통화였던 지난주에는 남편이 정말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인즉슨 예술가 큰형님과 잘나신 신우가 무슨 악기 사업에 투자하겠다며 시어머니한테 손을 벌려가지고 건물을 홀랑 다 해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악기 사업은 처음부터 실체가 없었던 건데 큰형님이 사기꾼한테 몸도 마음도 다 주고 결국 시어머니 재산의 건물까지 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당장의 거리로 나은 게 생겼다면서 남편이 앓는 소리 죽는 소리 온갖 소리를 다 해대더라고요. 저는 불쌍한 마음도 들었지만 제가 당했던 세월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도 죽기 살기로 독한 마음 먹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또 그렇게 호구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엊그제의 일이네요.
비록 식당이 안정세에 올랐고 재산도 꽤나 모았지만 저는 그래도 여전히 가게에 직접 나가 테이블 치우고 음식 만들고 나르고 가능한 모든 것을 제 힘으로 하고 있어요. 주인부터 열심히 해야 일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자기 일처럼 해주리라는 제 경영 철학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마주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예술가 큰형님과 신우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과일 바구니를 사서 왔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살가운 척 친한 척을 하면서 아휴, 신문에서 본 것보다 더 근사하고 크고 멋있다. 라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저는 손님들 눈도 있고 해서 일단 무슨 일로 오셨냐 물었더니 아니, 그냥 어떻게 사나 걱정도 되고 가족인데 이렇게 왕래가 없어서야 되나 싶어서 그래도 우리가 윗사람이니까 한번 와봤지 라는 말을 하더군요. 시집에서 지내는 그 세월 동안 제가 부엌에서 기름 냄새, 양념 냄새 뒤집어 써가며 음식하면 짜네 어쩌네 타박하던 그 입으로 잘도 그런 소리를 하대요. 밤새서 명절 준비하다가 코피가 흐를 때도 제가 체력이 약해서 그렇다며 뒤에서 수근거리기 바쁘시던 분들이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저러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면서 보시다시피 잘 지내고 있으니까 다 보셨으면 돌아가시라고 했죠. 그러자 큰형님과 신우는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지금 집 어떤 상황인지는 들었지? 자식된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순간 꼭지가 돌아버리는 기분이더라고요. 저는 일단 알겠다 제가 이따 가게 문 닫으면 시댁으로 가겠다 말하고 돌려보냈어요. 끝까지 꼭 와야 돼. 우리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라며 가식을 보이더라고요. 저녁 10시가 다 돼서야 시댁에 도착했어요. 들어가기 전 심호흡을 하며 다시 한번 제가 당했던 일들을 곱씹어봤지요. 저도 사람이니까 만약에 저한테 정말로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하면 받아주려고 했어요. 그래도 남편을 사랑했고 제가 사랑한 남자의 가족들이니까요. 그런데 집안에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너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서도 왜 이제서야 오느냐며 보자마자 화를 내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제일 지켜야 하는 도리가 뭐냐면서 말이죠. 그까짓 돈 몇 푼 번다고 지금 유세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미 저는 마음 정리가 끝났죠. 그렇지만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온자리이고 마무리는 깨끗하고 뒤끝없이 하고 싶어서 꼭 참으며 자리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큰형님과 신우라는 사람이 대화가 자기들 뜻대로 안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가르치는 말투로 저에게 그러네요. 사람이 가진 게 있으면 베풀 줄도 알고 주변을 돌아볼 줄도 알아야 하는데 우리 동서는 그게 잘 안 되나 봐. 하긴 처음 이렇게 누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해해. 저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뒤통수에서 느껴지는 따갑고 어이없는 시선들을 향해 귀가 썩을 것 같아서 더는 못 씻겠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놈이 따라오며 제 손목을 잡더라고요. 저는 화가 있는 대로 나서 제가 신고 왔던 구두로 남편을 후드려 갈겼죠. 그러자 시어머니하고 남편, 큰형이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짓거리냐면서요. 그래서 남편, 큰형도 후드려 갈겼습니다. 양손에 신발을 한 짝씩 들고 그냥 미친 듯이 보이는 것 없는 사람 마냥 두들겨 댔어요. 너는 네 와이프 주둥아리랑 거식이나 잘 관리하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신우한테도 너도 내 손에 걸리기만 하면 아주 가만 안 둔다? 아주 그냥 멍청한 게 자랑이냐? 고 한마디 해줬죠. 시어머니는 뒷목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어찌나 그 광경이 재밌던지요. 남편한테는 나랑 지금 나가면 내가 너 하나는 예정을 생각해서 먹여 살려줄 수 있어. 그런데 네 가족들은 안 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이 자식이 또 예전처럼 전봇대 기둥마냥 가만히 서가지고는 우물쭈물 거리더라고요. 그 꼬라지를 보니 저놈도 역시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미리 도장 찍어놨던 이혼 서류를 남편한테 던지면서 야, 됐어. 이걸 고민한다는 거 자체가 너는 구제불능인 거야. 내일 가서 병원 가서 진단서나 끊어놔. 내가 그 정도 개값은 물어줄 테니까. 라고 하며 제 신발 2짝 챙겨서 나왔어요. 그렇게 나와서 양쪽 창문 내리고 신나게 밟으면서 운전을 하니까
아, 서울 공기가 이렇게 상쾌했었나 싶더라고요. 이제 정식으로 이혼하고 하면 또 뭐 진흙탕 싸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저 지금 너무 후련하고 속 시원해요. 시모 뒷목 잡고 쓰러지는 꼴을 봤어야 하는데 너무 일찍 끝낸 건가 싶어 조금 아쉽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